드릴을 어림하고 재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어림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림. 밑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 맨 끝에부터 매실 주스의 양이 얼마쯤 될까? 자기 테이블 가운데 매실 주스가 있어. 매실 주스가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되는 양인지 서로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아이는 우유 기준으로 해서 우유 200ml로 로 몇 번쯤 들어갈까? 몇 번쯤 들어갈까? 여기 매실 주스의 양이 1리터보다 많은 것 같네. 여기는 200, 500이 500 200이다. 500 500 더하기 200. 200.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어림을 하고 있어. 자기가 익숙한 걸로 자기한테 익숙한 그 드리가 있을 거야. 그걸 기준으로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드리를 어림할 때는 약이라는 말을 쓰거든. 약. 약? 뭐뭐뭐. 약, 대충 뭐 이런 뜻이지. 대략이란 말도 있어. 대략, 약, 얼마쯤 되겠다. 얼마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어림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양이 좀 많으면 리터라는 단위를 쓰고 양이 좀 적다 싶을 때는 미리리터라는 단위를 쓰면 돼.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의 드릴을 어림하고 한번 재어보도록 하자. 주전자 예를 들었는데 주전자를 한 1리터쯤 될 것이다 라고 어림을 했거든. 근데 실제로 재어보니까 1리터가 조금 넘어서 1리터 200ml가 나왔어.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을 집안에 있는 거나 다른 거 그릇이나 여러 가지 용기들이 있겠지.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이건 직접 해보면 좋겠고. 주전자 대신 컵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어림하는 거는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 되겠고, 드릴을 실제로 이제 직접 재려면 정확하게 재야 되거든. 그럼 눈금이 있는 정확한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여기 도구가 있지.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도구가 여기. 이거는 보통 약국에서 약 받을 때 이거 주는 거지. 여기 눈금이 달려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여기다 채워서 약물을 채워서 어느 정도 높이에 눈금을 맞춰서 그리고 이제 먹게 되지. 아니면 채워져 있는 거를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줄어드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먹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도 이렇게 계량 스푼인데 이거를 여기에는 그 자세히 보면 아마 눈금이 있을 것 같아. 용량이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 소금이나 이런 걸 담으면은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 양이 정해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큰 뭐 비커 같은 건데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지. 요거는 조금 큰 이제 드리가 좀 큰 거를 기준으로 할 때 이거를 쓰면 되겠고 좀 작은 것들은 이제 이런 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드리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우유 1리터 1리터니까 2리터지.
2리터만큼인 물건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우리 집에 2리터 정도 되는 예상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2리터 정도 되는 거. 뭐가 있지? 우리 집에 없는 거라도 한 2리터 정도 되는 건 뭐가 있을까? 그냥 보통 아주 어. 큰 생수통? 이거는 이제 큰 생수통. 그래, 아주 잘했어. 생수통. 실제로 큰 생수통이 2리터 정도 돼. 저기 생수통 저기 보이네, 그치? 저기 있는 거가 한 2리터 정도 돼요. 이거 실제 이제 재봐야 되겠고, 이거는 800ml 정도는 그 생수통의 한 반보다 약간 적은 거잖아.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다음에 10리터는 되게 아주 밀리리터, 10ml는 아주 적은 양이야. 그래서 10ml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 생각을 또 해보면 되겠지. 이거는 뭐 그냥 물통 정도? 일반적인 물통보다도 800ml면 일반 물통은 이거보다는 작을 것 같거든. 일반 물통보다 큰 건데 한번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밑에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맞은 단위를 골라봅시다. 와, 여기 보니까 간장병이 있어. 간장병에 들이는 단위를 쓰는 거야. 여기서 단위를 맞춰보는 거야. 자, 화면에 보이는 간장병에 들이는 약 2000ml일까 리터일까? 자, 어느 걸까? 골라보세요. 자, 이 간장병에 들이는 약 2000ml일까 리터일까? 밀리리터. 밀리리터가 되겠지. 2000리터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 욕조에 가득 채우는 만. 그리고 욕조에 들이는 300ml일까? 300리터일까? 리터? 300리터지. 밀리리터는 우리 우유 먹는 용량이 200ml거든. 학교에서 먹는 거 작은 거 알지? 그게 200ml니까 욕조에 이 300ml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욕조에 여기 물을 채웠을 때는 300리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단위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어야겠어요. 자, 밑에 보면 또 약병이 나왔네. 자, 약병에 들이는 35ml일까 리터일까? 자, 어느 거가 답일까? 약병에 들이는 35ml가 되겠지. 작잖아.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기름병이야. 올리브오일이라고 써있네. 1리터. 이거는 1ml 리터가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거 아주 잘했고 요런 거는 쉽지. 자, 드리에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 라고 했어. 자, 매실 주스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2리터 400ml가 있고 또 하나는 1리터 300ml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지면 얼마만큼 되는 양이 되는지 그거를 맞추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여기 2리터를 길쭉하게 1리터, 1리터 이렇게 했고 아마 10칸인 것 같아. 그리고 요쪽에는 400ml 역시 4칸이야. 이렇게 해서 한 칸이 여기 한 칸이 100ml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10칸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이게 이제 1000ml가 되는 거고 그게 1리터가 되는 거지.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리터 400ml니까 이 작은 100ml 짜리가 얘가 여기 10칸, 여기 10칸, 10칸에 10칸에 여기 4칸. 그래서 모두 24칸이 있는 거야. 얘는 100ml가 24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2400ml라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밑에 거는 1리터 300ml잖아. 밑에는 역시 10칸이니까 여기는 10칸 있고 여기는 300ml 3칸이 되겠지. 그래서 합치면 13칸이야. 그래서 얘는 100ml 짜리가 13개가 있어서 얘는 1300ml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합쳐졌을 때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 밑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자. 자, 내려가서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 똑같이 이거 그림을 요건 세 줄로 여기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뭐 붙여서 그려도 되고 나란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고 실제 우리 계산하는 거는 이제 밑에서 나오겠지. 자 이걸 해보면 아까 아빠가 한 거는 전부 다 미리리터로 바꿔서 계산을 했잖아. 근데 이제 단위가 이미 리터, 큰 단위, 작은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에 맞춰서 하면 더 계산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2리터에 1리터를 더하면 3리터가 되는 거고 왜냐면 2 더하기 1은 3이니까 그 다음에 400ml가 있지 300ml 있고 그래서 400에 300을 더하면 700ml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맞춰서 지금 더하고 있잖아. 그래서 세로 셈을 할 때는 줄을 맞춰서 그 단위에 맞춰서 2 더하기 1은 3이고 400 더하기 300은 7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리터 700ml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매실 주스의 양을 비교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 자 눈금이 그려진 그릇을 이용해서 두 매실 주스의 양의 차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이 매실 주스를 합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매실 주스를 그 차이를 보는 거야. 매실 주스가 이 가와 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통 우리가 차이를 얘기할 때는 차이를 얘기할 때는 보통 뺄셈을 하거든. 뺄셈.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뺄셈을 하게 되겠지. 뺄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아이는 몸무게가 30kg인데 어떤 아이는 몸무게가 25kg이야. 그러면은 둘이 얼마만큼 몸무게 차이가 날까요라고 하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은 이제 30 빼기 25는 5니까 5kg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 킬로그램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무게의 단위거든. 체중을 재는 단위인데 여기 킬로그램 빼기 킬로그램이라서 이걸 빼는 게 이걸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붙여주는 거야. 아 이거는 지금 무게예요라고 걸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매실 주스에서도 지금 매실 주스 양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뺄셈을 해야 되거든. 자, 뺄셈을 할 때 이 그림을 이용해서 먼저 하고 있네. 자, 보자. 2리터 400ml하고 1리터 300ml를 뺄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표현하면 두 개에서 한 줄을 빼니까 한 줄만 남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 1리터가 남을 거고 여기는 400ml에서 300ml 빠지니까 이 세 개가 지워져서 한 칸만 남을 거야. 이 한 칸은 100ml가 되고 여기는 1리터. 그래서 남은 거는 1리터 100ml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을 해보자. 2리터 400ml 빼기 1리터 300ml인데 단위를 맞춰서 계산을 하면 리터는 리터끼리. 자, 2 빼기 1은 1이 되고 400 빼기 300은 100이 되겠지. 그래서 1리터 100ml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세로 셈을 할 때 마찬가지로 2리터 빼기 1리터는 1리터가 되고 400 빼기 300은 100 이렇게. 단위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면 돼. 줄 맞춰서.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 라고 했어. 자,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 자, 여기 두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양손에 과일을 하나씩 들고 무게를 비교해보자. 그 과일의 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자, 어느 게 더 무겁냐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보면 알지. 손으로 들어보면 아는데 무거운 거와 가벼운 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알겠지만 비슷한 것끼리 할 때는 헷갈리지. 이게 무거운지 저게 무거운지 알 수가 없지. 그거는 이제 둘의 무게가 거의 비슷할 때 이제 수박이랑 좀처럼 바로 알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말한 대로 이게 바나나가 아니라 여기가 수박이 있다.
이게 수박이다라고 하면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무게를 들어보면 차이가 확연히 나겠지. 근데 아니, 크기만 봐도 그렇죠. 크기만 봐도 그렇지. 근데 뭐 크기만 크고 가벼운 것도 있어. 뭐가 있지? 여기 수박을 들었고 여기는 튜브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물놀이 할 때 쓰는 공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공은 가볍잖아.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여기는 이제 근데 수박이 더 크잖아. 음. 공보다 수박. 어. 공보다 수박 안은 뭘로 돼 있지? 수박 안은 빨간색도 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물로 돼 있지. 그러니까 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 수박은 이게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뭘까? 두 과일의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울에 어떻게? 재면 그렇지, 맞아. 저울에 재면 돼요. 그래서 밑에 저울을 딱 준비를 했어. 자, 저울을 사용해서 저울이 과일의 무게를 비교해 보는데 이 저울을 뭐라고 하냐면 말대로 양팔을 뻗은 거랑 비슷하게 해서 양팔 저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위에 접시가 있다 그래가지고 윗접시 저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비교하려고 하는데 자, 이 바나나와 귤을 아직 올리지 않고 빈 상태라고 해봐. 그러면 빈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지? 안 되겠지. 그러면은 올렸을 때 어느 게 더 무거운지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있을 때 수평을 맞춰야 돼. 수평이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거. 쭉 이렇게 이어진 거 있잖아. 이렇게 쭉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평평하게 이렇게 맞추는 걸 수평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근데 저거 기울어졌잖아. 좀 기울어져 보이는데 이제 반듯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 0점을 맞춘다라고 해. 0점. 0점이 어디 있냐? 이 저울을 보면 이 가운데가 0점이야. 가운데 보면 0이라고 써 있는 그 눈금이 있어. 이 바늘이 가리키고 있잖아. 이 바늘이 가운데를 가리키게 0이라고 쓰여 있는 가운데를 가리키게 딱 맞춰 놓고 그거를 이제 조절하려면 여기 뭐 돌리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거를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가 정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를 0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겠지. 자, 지금 그래서 0점을 맞추고 과일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볼게. 자, 문제를 보자. 어느 과일이 가장 무거운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지금 귤이 무거울까? 바나나가 무거울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귤이 무거워, 바나나가 무거워. 그림 보고. 자, 귤이 무거워요, 바나나가. 그렇죠. 바나나가 무겁지. 왜 바나나가 무거워요? 더 아래 있어서. 그렇죠. 더 아래에 있어서. 우리 이런 거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놀이터 가보면 아는 게 있지. 놀이터 가보면, 시조. 그치. 시소를 타보면 누가 무거운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기울어져서 내려간 쪽이 더 무거운 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를 알 수 있지만 어느 게 더 무거운지는 알 수 있지만 밑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과일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를 알려고 하면 저렇게 그 양팔로 된 저울 말고 다른 저울이 필요할 수가 있어. 여기는 밑에는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뒤에 나오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저울을 사용해서 과일의 무게를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해 봅시다. 아까 무게 단위는 아빠가 아까 킬로그램 얘기했는데 킬로그램 말고 이제 아직은 단위를 우리가 안 배웠잖아. 무게 단위는 아까 드리의 단위는 리터, 밀리리터 배웠지. 근데 우리가 지금 무게 단위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개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자. 자, 여기 저울에다가 양쪽에 양쪽에 한쪽에 귤을 놨어. 근데 이 귤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알고 싶어. 그런데 이 저울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저울이거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보통 이제 측정하는
도구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반대쪽에다가 비교하는 물건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어떤 얘가 기본적으로 쓸 어떤 단위 역할을 하는 단위의 역할을 하는 역할의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거 뭐지? 바둑돌이지. 바둑돌을 사용하거나 밑에 있는 이거 뭐라 그래 이걸? 공기라고 해서 공기놀이 할 때 그거 공기 같은 그런 작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서 비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내가 가져온 과일을 14개, 짝꿍이 가져온 과일 20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가져온 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과일이 귤이야. 귤을 내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그럼 귤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기울어지겠지 이렇게. 여기는 빈 접시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내가 이제 귤을 올려놨어. 그러면 귤이 처음에는 수평을 이루고 있었는데 귤을 담으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겠지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수평으로 다시 맞추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랑 똑같은 무게를 이쪽에다가 올려주면 되지. 근데 그래서 그 단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인 바둑돌을 한 개를 올렸어. 한 개 올리니까 조금 올라가고, 2개 올리니까 조금 더 기울어지고, 3개 올리니까 더 기울어지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한 14개쯤 올리니까 14개쯤 올리니까 14개쯤 올리니까 이게 수평이 됐네. 이렇게 다시 여기에 14개쯤 올리니까 수평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14개라고 적어 놓는 거야.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여기 올려놓은 거와 여기가 딱 가운데 0점을 가리키는 수평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요 개수를 여기다 적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져온 과일 귤을 올려놓고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짝꿍도 해보는 거야. 짝꿍은 여기다가 귤이 아니라 바나나를 올렸다고 해. 바나나를 올렸더니 여기다 바나나를 올렸어. 그랬더니 이제 바둑알을 14개 넣는데도 14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더 올려야 되겠지. 이쪽에 바둑돌을 몇 개, 한 개씩 더 올려 넣는 거지. 한 개 더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해서 20개를 올렸더니 수평이 됐어. 그러면 바나나는 바둑돌 20개 정도의 무게만큼 나가는구나. 귤은 바둑돌 14개 정도의 무게구나.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는 아까보다는 좀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 바둑돌이라는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거 배고 귤이잖아. 이렇게 무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는 양쪽에 들었을 때 뭐 이거 더 무겁지만 이제 무거운데 귤하고 배 중에서 그러면은 귤이 배보다 얼마만큼 가벼운지 배는 귤보다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를 바둑돌의 개수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올려놔서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실험 도구가 있으면은 직접 해보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아마 해보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자. 자, 내가 가져온 과일과 짝꿍이 가져온 과일의 무게를 같은 단위로 비교해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무게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바둑돌로 여기 위에 보자. 아까 여기 귤을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을 때 바둑돌을 이용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했다고 하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바둑돌을 이용해서 무게를 이렇게 재고 이쪽에서는 바둑돌이 아니라 공기알로 하면은 서로 개수가 달랐을 때 뭐 같았을 때도 그러겠지만
이게 서로 비교하는 도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고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이 도구 이용하는 이 단위가 되는 도구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야. 자, 주변에 있는 물건의 무게를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를 해보래. 그래서 이 공책이 있고, 이거 필통이지, 이거는 물감이지.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이제 뭐 그런 저울이 양팔 저울이 있다면 그 도구 바둑돌이나 공기알 같은 걸로 이렇게 개수 몇 개 정도의 무게가 되는지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늘 번거롭잖아. 그래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짜 무게에 해당하는 단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단위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 자, 무게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자, 보면 두 개의 단위를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 kg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여기는 g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둘이 어떤 정도의 차이냐면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활용돼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물건들 보면 다 거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이 G를 먼저 봐야 될 텐데 이 G는 영어 우리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쓰는 거 있지? 그거 이제 소문자 형태인데 요거는 그램의 약자야. 그램. 뭐 한글로 굳이 쓰자면 그램이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람 이렇게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게 무게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g이라고 하면 이제 1g, 1g이 600개 정도 있는 그 정도에 쌓여진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고기지. 소고기 600g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이라 그래. 이거는 한국어로 쓰자면 킬로그램이라고 해. 그럼 그램은 똑같지. G하고 G가 똑같은데 K가 하나 더 붙었어. 이 K가 의미하는 거는 잘 전에도 한번 나왔지. K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K가 의미하는 거는 천을 의미하는 거야. K는 천을 의미한다. 천이라는 단위. 이거 천이라는 단위는 저기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K는 천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킬로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다 써주면 KILO 이런데 이게 이제 천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10kg은 그러니까 1kg이 얼마냐면 1kg은 이 킬로가 천이잖아. 그래서 얘는 1000g이 되는 거야. 1kg은 1000g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10kg은 몇 g이 되는 거야? g으로 바꾸면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 1, 10, 100, 1000, 만 g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킬로라는 그 단위가 왜 필요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킬로라는 단위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져. 왜냐면 무게가 그램만 쓰면은 이렇게 지금 무거운 물건들 있지. 무거운 물건을 무게를 표시할 때 0을 너무 많이 붙여야 돼. 그래서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면 이거를 이게 얼마지? 라고 이걸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해지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그 무거운 단위를 제일 그 무게 단위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게 이제 킬로그램 앞에 K를 붙여가지고 킬로그램인데 이 킬로라는 그 단위를 쓰게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0을 좀 덜 붙이면서 숫자가 좀 간단해지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귤 상자인데 귤 상자에 귤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들어있는 무게가 10kg이에요 라고 하고 이제 600g은 이제 가볍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지만 이거는 한 손으로 들기가 쉽지 않겠지. 무거워서. 자, 그러면 우리 몸무게 잴 때 쓰는 기호가 이 킬로그램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몸무게. 왜냐면 몸무게는 사람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 옆에 있는 친구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어요? 못 들지. 못 들어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그래서 킬로그램인데
보통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잖아.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아기들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응애응애해가지고 처음에 아기들이 나올 때 연우는 3점 얼마였던데? 뭐 대체로 뭐 3kg 정도 전후 앞에 뒤에 뭐 이게 있는 것 같아. 3kg면 많은 거잖아. 근데 그 3kg가 엄마 아빠가 이제 들기에는 아주 가벼운 거지, 엄청. 사람인데 3kg가 생기면 얼마나 가벼워. 아빠 여기 선생님 이름 기분보다. 자, 그 밑에 무게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라고 했어. 1kg과 1g은 각각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라는 게 궁금해지겠지. 자, 1g이 몇 개 모이면 1kg이 될까라고 했어. 앞에서 설명을 다 했지. 자, 무게 단위에는 킬로그램과 그램 등이 있습니다. 1kg은 1kg, 1g은 1g라고 씁니다. 따라 써보면 되겠지? 자, 따라 써볼까? 1 K G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1 따라 써요. 이 G를 이제 실제 쓸 때 이렇게 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1kg.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 1kg은 몇 g이다? 1000g이다. 왜? 이유는 K가 1000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설탕의 무게를 재고 있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저울이야. 아빠 어렸을 때는 이 저울이 너무 많이 있었어. 이 저울이 이제 시장에 가면은 항상 이 저울이 있어. 근데 지금도 재래시장 가면 그 고기 살 때나 뭐 살 때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야. 근데 요새는 뭐 전자저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이런 저울 많이 쓰는데 이런 거 많이 쓰지. 여기 숫자로 이제 숫자만 나오는 거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시계도 이런 바늘 시계가 있고 전자 시계가 있는 것처럼 저울도 이렇게 바늘이 있는 저울과 숫자만 나오는 저울이 있어. 전자식 저울. 이제 아빠 어렸을 때 이런 건 없었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목욕탕 가면 체중계 있지. 체중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체중계가 있는데 이 체중계에도 이렇게 눈금이 달려 있었어. 아빠 어렸을 때는 뭐 고기 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 몸무게 재는데도 이렇게 눈금이 달려 있어서 내가 몇 킬로그램인지 하면 올라가면 이게 바늘이 움직여 이렇게 그게 있고. 근데 요새는 목욕탕 가면은 체중계가 다 전자식이잖아. 눈금으로 표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됐다는 게 있었지. 자, 여기 그 바늘로 된 저울 보면 여기 보면 시계랑 마찬가지로 여기 눈금이 다 있어요. 이렇게 눈금이 이제 큰 눈금이 있고 작은 눈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오른쪽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늘은 무거울수록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보면 여기 0kg 여기 우리가 12시에 해당하는 이 위에를 가리키는 여기가 이제 기본 위치고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면 여기가 0kg이고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눈금을 읽어주면 우리가 무게를 알 수 있거든. 자, 여기 보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눈금이 가리키는 곳이 여기 지금 900이 여기잖아. 여기 900이지. 여기가 1100이야. 그리고 거기에 절반인 것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거. 거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1kg이다. 이걸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설탕의 무게 한 봉지는 1kg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실제 1kg에 대한 무게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잠깐만. 위로 올려봐. 자, 1kg과 1g이 얼마만큼인지 알아봅시다. 자, 무게가 1kg인 물건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1kg 정도 되는 거를 한번 무게를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1g인 물건을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지우개가 있지. 지우개는 1g이 넘을까? 1g보다 많은 무게일까? 적은 무게일까? 적은 무게. 아니, 많은 무게. 아빠는 많을 것 같아. 1g보다는 많을 것 무게. 같아. 그리고 1kg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컵에 지금 여기 이 뭐지 이거?
요구르트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1kg이 안 되고 요거는 한 200g, 200g, 300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거 보자. 페트병을 저울에 올려놓은 다음에 저울의 눈금이 1kg이 될 때까지 병에 물을 넣어볼까? 여기도 괜찮은 생각이다, 그렇지?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1kg이 될 때까지 이제 병에 이제 물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물이 들어간 양만큼 물이 무거우니까 무게도 늘어나겠지. 아침에 학교 갈 때 물을 싸가지고 가잖아. 물병에 물을 넣어가는데 물을 많이 넣으면 가방이 무겁고 물을 적게 넣으면 가방이 가볍고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그 물의 양만큼 무게가 또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가 1g인 물건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클립이 어떤 건지 알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몇 개 끼워 놓을 때 고정시켜 놓을 때 임시로 쓰는 도구인데 이 클립 한 개의 무게가 아마 1g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학생은 전자저울로 재어보자라고 했어. 전자저울. 밑에 보니까 전자저울이 아닌 것 같은데? 전자저울은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 위에서 그런 게 있다고. 자, 이거는 뭘까? 책가방을 재고 있어. 시계 모양처럼 생겼는데 여기 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 가방을 올려놓으면 가방은 이제 중력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놔두면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지.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 저울의 위를 잡고 있어야 돼. 이제 여기 걸어놓은 저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걸어놓으면 얘는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있잖아. 그 당겨지는 힘만큼 이게 저울의 무게 눈금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눈금을 읽으면 이 가방이 지금 얼마만큼 무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바늘이 3을 가리키고 있지. 3kg. 그러면 이 가방의 무게는 지금 3kg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700g하고 800g 있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당근을 올려놨어. 당근 3개를 올려놨는데 이 무게가 얼마만큼일까? 여기는 단위가 g이잖아. 여기는 킬로그램이고. 자,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나 궁금한 게 있어. 언제 끝나? 뭐 끝나요. 자, 여기가 700이잖아. 700. 긴 거. 그러면 이제 눈금으로 세면 되지. 710, 20, 30, 40, 50. 여기는 5칸. 700에서 5칸을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그래서 750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우리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비행기 있어. 비행기를 우리가 타면은 비행기를 외국에 갈 때 보통 해외 여행 가거나 할 때 이렇게 탑승 수속을 하기 전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짐을 붙이잖아. 이렇게 캐리어 알지? 캐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퀴 달리고 이렇게 고리 달리고 이거 붙이잖아. 근데 거기서 짐을 붙일 수 있는 무게 제한이 있어. 그래서 가방 한 개당 한 사람당 20kg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 이게 왜 20kg인지 알아? 아빠 이거 몰랐는데 예전에 누군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게 됐거든. 이게 왜 20kg일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빠는 처음에 이게 생각하기에는 비행기가 이러는 거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행기가 이제 너무 무게를 많이 실으면 뭐 20kg이 아니라 막 한 사람이 막 100kg씩 짐을 실으면 비행기가 무거우니까 못 날아가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20인 이유가 있어. 왜 하필 그러면 이게 15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왜 하필 20일까라고 했는데, 이 22의 숫자의 의미가 있어. 20의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에 짐을 실잖아. 그러면은 여기 뭐 컨베이어 벨트에 해가지고 저절로 이게 딱 하지만 이 짐을 또 그 비행기 칸에다가 옮겨 싣고 담고 하는 과정은 사람이 해야 된대.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들고 거기다 옮기려면 이게 무게가 예를 들어 이게 20kg, 그러니까 100kg이 돼봐. 그러면 이거 혼자서 안 되겠지, 이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게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무게가 한 20kg 정도래. 그래서 그 어른 기준으로 남자 어른 기준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몸을 많이 상하지 않으면서 옮길 수 있는 정도래. 그래서 이 정도 무게를 제한해 놓고 있는 거래.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 다 그런 숨은 원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지. 자, 여기 토마토 무게를 볼까? 자, 토마토 무게는 지금 몇 킬로그램이지? 토마토 4개를 올렸는데 저울을 보니까 눈금이 정확하게 2kg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2라고 적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 단위 봐봐. 주의해야지. 단위가 그램만 써 있어. G 하나만 써 있지. K가 없지. 그래서 여기는 2kg을 그램으로 바꾸려면 자, 킬로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0 3개를 붙여서 2000g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저울의 눈금과 무게의 단위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이제 문제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기로 하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오늘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